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당초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남북 당국자 회담이 수석 대표의 급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무산됐습니다. 모처럼 남북 간에 조성된 대화 국면이 무참히 깨지고 만 것입니다. 물론 보류된 것이어서 앞으로 기대는 가질 만도 합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남북 문제 전문가인 통일연구원의 전현준 박사를 모시고 이번 남북 당국자 회담 무산 이후의 남북 관계 등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 볼까 합니다. 전 박사님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스튜디오로 모시지 못하고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선 한껏 기대를 모았던 남북 당국자회담이 수석 대표의 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회담 자체가 무산됐는데요.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들어 있었나요? 글쎄요, 수석 대표의 급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회담 자체가 무산된 건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많은 남북 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격이 맞지 않는 그런 회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장관급과 북한의 뭐 차관급이 회담한 적이 이제 많이 있었고, 그게 이제 아마 장관급 회담 21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이 그런 것이었을 것이고, 뭐 그 전에 이제 이용구 장관이 있을 때도 그렇고, 한원상 장관 때도 그렇고, 이제 수많은 그 회담 중에 우리하고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회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요. 자, 우리 정부는 수석 대표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내세우면서 북측 수석 대표로 김양근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정부가 김 부장을 특별히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대내외 정책에 있어서 원칙을 준수한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격에 맞는, 그러니까 원칙에 맞는 그런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대표들은 장관급이 쭉 나갔습니다만은 북한에서는 책임 참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맞는 직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북한 이제 직책상으로 보면은 뭐 차관급일 수도 있고 차관과 장관급 사이일 수도 있는 책임 참사가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격에 맞는 이제 대화를 해야 됐다는 것이고, 둘째는 김양근 이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남 비서를 겸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실세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세가 와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고 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번 약속한 것은 잘 지킬 것 아니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자꾸 말을 뒤집는다는 그런 이제 선입견 때문에 한번 이제 지키면 한번 이제 약속을 하면 깨지 못할 그런 인물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계속해서 김양건 부장을 지칭해서 예. 이제 요구를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장관급 회담을 하자고 한 것은 우리 정부인데요. 예. 어쨌든 사정이 어쨌든 그래놓고 차관을 다시 대표로 내세운 것은 우리가 조금 성급한 게 아니었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장관급 회담이라고 하지 말고 예. 다른 이름으로 즉 당국자 회담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더라면은 이런 수석 대표의 겁을 가지고 논란은 안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든 그 실무회담 과정에서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아마 김양건 부장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예. 북측에서는 그걸 이제 난감하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거 이제 고위 당국 회담으로 할 거냐 뭐 용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국은 북한에서 그러면 당국 회담으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예. 당국 회담으로.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장관급 회담이라고 하는 그 명칭 때문에 아마 부담이 있었어 아마 그런 것 같고, 예. 또 북한 입장에서는 당국이라고 하면은 뭐 김양건 부장뿐만 아니라 북한을 대표하면 당국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김정은 제1비서가 임명해주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당국자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당국 회담을 수용을 했던 건데 아마 우리 정부에서는 당국이라고는 하지만 예. 북한에서 또 상급이 나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상급이면 이제 장관급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관급이니까 일단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거물급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막상 나온 사람을 보니까 그런 사람도 아니고 더구나 이제 뭐 원동현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도 또 아니고 예. 아시다시피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강기영 조평통 서기국장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뭐 두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 시나리오랄까 대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그러니까 장관이 나가는 경우, 차관이 나가는 경우, 국장이 예. 나가는 경우 예. 그러겠죠 우리도.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차관으로 판단을 하고 예. 서기국장을 이제 우리 김남식 차관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돼서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 이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거고 주고받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우리가 국제적인 기준이라든가 그 표준 이런 건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국제 관계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예. 특수 관계이고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게 북한은 통일부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내각에.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부가 있지만 북한은 통일부를 두지 않는 이유는 예. 아마도 제가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예. 이 남북 관계가 분단된 상태로 보지 않는 거죠. 예. 잠시 잠정적으로 있는 거고 따라서 통일부를 두게 되면은 마치 분단을 인정을 하고 인정된 상태에서 통일을 논의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일부를 두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노동당 산하에 통일전선부를 두고 당 차원에서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동서독 사례에서 보면은 서독에는 소위 통일부라는 게 없었습니다. 서독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 내무부 산하랄까요? 거기에 이제 통일을 다루는 부서를 두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북한은 이 내각에 통일부를 두지 않고 당 차원에서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이제 통일전선부가 우리의 카운터파트가 맞는 거고 그다음에 그 통일전선부의 산하에 조평통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통일전선부 일을 공개적으로 회담이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실무부서군요. 그래서 격에는 맞지 않지만은 그동안에 우리는 조평통에서 나온 사람들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 왔던 거거든요.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조직상의 차이 또는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런 인식이랄까 철학의 차이에서 오는 이 부조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던 건데 그동안에 이제 남한 정부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감안해서 대화를 했었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등장하면서는 이제 원칙을 중시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 박사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동안의 평소 남북회담 관례를 본다면 북측의 이번 이런 처사는 크게 경우에 어긋난 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북측은 예. 우리는 이제 조평통 사무국장을 장관급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 북한은 자신들이 그건 장관급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은. 그러니까 어느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직급이 어떤 직급이나 직급 명칭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이건 장관급이다. 하면은 사실 이제 장관급이 되는 겁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차관급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어느 부서 옳다 그러다기는 뭐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생각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정부처럼 뭐 누가 나오면 어떠냐, 내실 있는 합의를 하고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예. 또 반대로 무슨 소리냐, 내실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 아, 예. 형식을 왜 무시하느냐. 형식이 무너지면은 내용도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은 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 일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한 모두가 좀 한 발씩 양보하고 상대방의 역지사지라는 북한은 또 뭐 그렇게 쭉 문화가 전략 문화가 그렇게 해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그동안에 해왔으니까 그대로 한다는 것보다는 또 뭐가 좀 달라졌구나 남한이 이런 생각을 같이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남북이 그 모처럼의 대화 국면에 앞서서 서로 직급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참 서로 의견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자, 지금 남북의 대화 의지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충분한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뜻입니다. 좀 배려하고, 우리가 이제 뭐 개인 간에도 또는 뭐 회사 간에도 대화를 할 때 내가 사장이 나가니까 너도 사장이 나와라. 그러면 좋죠. 그렇게만 되면 최선인데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안 된 경우도 있고 다만 사장이 안 나오더라도 그 사장의 버금가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위임을 받고 나온다고 한다면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제 회담을 막상 해보면은 그 회담 대표는 별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이제 시나리오 다 짜서 나오는 거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면 나는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 나올 뿐만 아니라 또 갑작스런 이제 돌발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회담을 중지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 상부에 말하자면 상부에 지침을 받아서 다시 회담을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무슨 회담 대표가 수석 대표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현장에서. 정권을 가지고 뒤집거나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데 뭐 양보를 한다든가 뭐 큰 타협을 한다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북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나라는 또 마찬가지겠죠.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부의 지침을 받아서 다시 회담을 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사람이 무게가 있는 사람이니까 뭐 마음대로 하고 좀 뭐 이렇게 급이 낮으니까 그 사람 아무 권한이 없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역시나 한반도 문제는 주도권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북한 연구를 하다 보면은 김일성 주석이 이제 항일 8.73 운동할 때부터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협상을 할 때는 그런 교시가 있습니다. 세계화 더불어를 보게 되면 그래서 주도권을 절대 뺏기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북한은 남북 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물론 미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권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사실 이제 북한이 주도권을 갖고 남북 관계를 풀어온 건 사실입니다. 쭉 그 합의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북한의 주장들이 많이 담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도권을 가져왔고 또 이번에 지난 3, 4월 동안에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도발적인 행위나 언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이제 북한 주도로 세계판을 끄고 간 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다시 전격적으로 뒤집어서 다시 대화 국면으로 또 바꿔서 자기가 또 주도권을 가져가고.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또 강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있겠죠. 나가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명박 시절에도 그래서 사실은 대화가 전혀 안 됐었는데
지금 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훨씬 우리가 국력이 센데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예. 왜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겨야 되느냐? 칼자루를 우리가 쥐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측과 그걸 빼앗으려는 측이 지금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지금. 예. 자, 남북은 어제 오후에 판문점에서 회담 관련 실무 논의 문제를 논의하던 연락관을 모두 철수시켰고요. 예. 그래서 향후 추가 접촉이나 대화 일정은 당장은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만 향후 뭐잖아 회담이 또 열리겠죠? 아마 뭐 열려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예. 이번에 이 이제 일련의 그 과정에서 남북한 모두 상처를 좀 입었습니다. 불신 역시나 예. 역시나다. 북한도 역시나고 또 북한 입장에서 남한도 역시나다. 이게 진정성이 없고 뭔가 주도권 싸움이나 하고 있고 또는 이제 국면 세계사적인 그런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꼼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불신이 오히려 지금 커졌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불신을 다시 또 이제 없애고 회복시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영원히 대화가 안 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당장 또 한바탕의 어떤 그 몸싸움이랄까 이런 이제 입씨름을 했기 때문에 그 약간의 그 감정 고울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회담 재개는 힘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남북회담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북측이 이례적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왔는데요. 예. 무슨 뭐 특별한 배경이라도 최근에 있었는지요? 뭐 여러 배경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일단 이제 국제정치적으로는 그때 이제 마치 그 미중 정상회담이 미국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제요. 예. 1.18 이틀간에 걸쳐서.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혹시나 북한에 대한 압박,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박이 있을 걸 예상을 해서 북한이 이제 우리가 대화를 이미 하고 있다. 우리는 이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랬다는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예. 그 전에 이제 최용해가 지난달 5월 22일 날 이제 중국 가서 시진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랬죠. 거기서 이제 시진핑이 이제 물론 핵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지만 대화를 해라. 왜 이런 내용은 나왔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유추를 해보면 왜 너희들은 한민족이면서 예. 서로 그 대화도 하지 않고 이렇게 으르렁거리냐. 예. 대화를 해라. 그런 얘기도 했을 걸로 그 전에 그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을 수가 있고 너희들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북한 편을 들기가 힘들다. 우리는 어차피 이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뭐랄까 등거리 외교를 할까? 예. 정상적인 그 한반도 상황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수가 있고 그러던 차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대화를 하자. 일단 대화를 하고 또 남한도 이제 다국간회담을 나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형국 아니었습니까? 예, 예. 4월 11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제정치적인 분위기 또 남북 관계 분위기 이걸 이제 감안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예. 북한이 지금 물론 이제 핵무력도 개발을 하지만 발전을 시키지만 예. 경제 발전에 지금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김정은 그 정권이. 예. 그렇다면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이제 중국이 중요하지만 너무 중국으로 좀 경도돼 있잖아요. 경제가. 예. 그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주로선에 어긋나는 겁니다. 지나치게 한 국가에 경제적으로 의존돼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말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항상 자주를 주장해 왔었는데 이것을 여기로부터 탈피할 필요도 있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남한의 지원이랄까 남한과의 경제 협력이 절실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 개성공단, 뭐 금강산 다 포함해서 또 북한이 이번에 언론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았던데요. 예. 경협 문제를 강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예. 이 경협 문제는 사실 이제 오이사 조치 해제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예. 어쨌든 경협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나왔지 않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예. 모양새를 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역시 한편으로는 진정성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비록 오늘 내일 열리기로 했던 남북 당국자회담이 무산되긴 했습니다만은, 예정대로 회담이 열렸다면은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이었는지요? 역시 이제 개성공단 재개 문제, 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것은 6.15 이제 하고 7.4 남북 공동성명 기념식 공동으로 하는 거라든가, 우리로서는 이제 그 실무회담에서는 명기는 안 됐지만 역시 비핵화 문제를 예. 또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예. 경협 재개 문제, 오이사 조치 해지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다뤄졌을 것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 몇 가지가 합의가 돼서 예. 공동 합의문이 발표가 되고 이행될지는 이제 회담을 해봐야 이제 알았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단 논의는 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예정대로 이런 수석 대표의 급을 놓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서 원만했다면은 상당히 현재 분위기에서 많은 합의와 진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추측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남북한 모두 관심이 있었던 것은 개성공단 문제와 그렇죠. 이산가족 상봉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뭐 쉽지는 않죠. 그 개성공단과 관련돼서 북한이 이제 이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그러니까 재발 방지 약속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그건 뭐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뭐 그렇다 한다면 저희들이 이제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예. 우리 기업들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 재개 문제로 해결됐을 것이고, 그다음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정말로 이제 그 인도주의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많은 1세대들이 좀 돌아가시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식량이라든가 비료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뭐 사실상에 주고받겠다고 봅니다. 뭐 이런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각오를 했을 것이고, 예. 식량 지원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역시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인데, 이것도 많은 이제 예. 걸림돌은 있었습니다만은 북한이 그동안에 계속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얘기를 했었고, 예. 물론 그거에 안 되니까 이제 폐쇄를 하고 동결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국회 특구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또 어떤 거라고 연결되냐면 지금 원산 지역을 북한이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이 원산 지역은 아마 김정은 지금 제1비서의 고향이란 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금강산 원산 연계 관광을 북한이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정도로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사안은 충분히 타협이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당국자회담 무사는 북측으로서도 사실상 속으로는 몹시 아쉽겠네요. 그렇다면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우리는 이제 그 꼼수다, 뭐 국면을 피해가기 위한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예. 저는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이제 그 사안들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역시 이 공족밖에 없다는 생각을 북한은 할 거고, 또 실제로도 경제 문제 어렵습니다. 물론 조금 자수한 사람도 요즘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인민 경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남북 이 화해 협력,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생각은 분명히 뭐 있거든요. 그것을 너무 이 경색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북한 당국이 아쉽게 생각할 거고, 특히 김정은 제1비 있어도 아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길지 않은 장래에, 멀지 않은 장래에 대화는 재개될 걸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만은, 당장은 좀 어렵다는 거죠. 예. 자, 전 박사님. 예. 잠시 간추린 뉴스 듣고 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30년간 빛을 보지 못했다는 한 참가자. 검사를 해본 결과 아마 평생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완전한 판정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걱정되는 어머니의 마음. 일단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줘야지. 그런 마음밖에는 안 들어요. 기대해볼게요. 노래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것.
시각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꿈이 많은 청년 권순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TV가 있지만 그거 안 들어도 국민 TV 라디오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저도 조합원입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 이 시간 간추린 뉴스입니다. 남북당국회담 무산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이 굴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남북 대화는 대등한 관계에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일단 자세한 정보가 없다며 살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특성을 감안해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설계업체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형 건설사들이 설계업체를 담합에 이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에 심각한 결함이 확인되면서 운행 불가 판정을 받은 인천 월미은하레일의 처리 방안을 놓고 오늘 시민토론회가 열립니다. 월미은하레일은 현재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최소 150억 원 이상의 보강 비용을 투입하거나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1-0으로 격파해 승점 14점으로 조 1위를 유지했습니다. 대표팀은 이란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유럽 단일 항공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11개 나라 항공 관제사들이 파업에 들어가 항공 대란이 우려됩니다. 어제 하루 프랑스에서만 1,8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 통일연구원의 전현준 박사를 모시고 어제 무산된 남북 당국자 회담 관련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 박사님.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우리 정부에서 북측의 수석 대표로 김양근 통일선전부장을 요청하고 또 강조했던 것은 아마도 그 김 부장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주도한 인물이어서 그 김 부장을 수석 대표로 올 경우에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개성공단 문제도 한번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도 같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앞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김양건 부장이 가지고 있는 무게랄까요? 예. 중요성,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할 때 나오면은, 훨씬 더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바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소위 이제 당국자라고 보는 거죠. 김양건 정도가 나와야.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더 이제 크게는 격을 잘 맞춰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부당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실무적으로는 역시 책임 있는 사람이고 또 김정은 제1비서의 의중을 잘 꿰뚫고 있고 특히 이제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남한과의 통일전선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이제 부서고 이제 물론 공작은 정찰총국에서 많이 합니다만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통일전선을 남한과 하는 것은 통일전선부입니다. 그래서 좀 용어가 우리로서는 싫어하는 용어죠. 통일전선이라고. 나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통일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힘을 합쳐서 어떤 목적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이제 통일전선입니다. 그래서 통일전선의 형태는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일 무장부정 할 때는 소위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통일전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는
조국을 이제 통일된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통일전선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제 통일전선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랬죠. 예. 하지만 통일전선부는 남한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수장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 부서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국정원장 정도의 무게감이랄까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러들여서 물론 한편으로는 개성공단을 왜 그렇게 했냐는 따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김양건 부장이 온 후에 개성공단을 다녀간 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그 개성공단을 말하자면 봉쇄하고 다시 그것을 재개하는 것도 통전부장이 권한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개성공단 정상화는 남북 당국자들만의 회담만으로 바로 정상화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입주 기업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 그게 이제 중지된 것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중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이제 키리저브 훈련이라든가 또 그 과정에서 자기들 최고 존엄을 못 오겠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 공단의 근로자들의 출근을 이제 중지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정치적 판단이죠. 경제적 판단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을 해제하고 재가동하는 것도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때 당시에 뭐 경제인들이 중지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인 판단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또 이제 기업인들의 마음이겠죠. 자기 사업체니까 이제 더 이상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들어가봐야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건 또 이제 기업들의 판단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선적으로는 정치 문제가 해결돼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는 역시 이제 오랫동안 그 가동이 중지돼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뭐 점검도 하고, 기계적으로, 점검도 하고, 가동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가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당장 가동이 되는 것은 좀 어렵겠죠. 자, 좀 독특한 내용인데요. 매일경제가 지난 7일자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DMZ의 제2의 개성공단을 추진 중이다. 이 보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토부는, 중앙부처인 국토부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만은 혹시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봅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이랄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전 정부에서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아마 국토연구원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이제 미국 가서 그 DMZ를 갖다가 이제 세계 평화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큰 틀에서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DMZ 내에다가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든다고 한다면, 물론 또 이번처럼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평화를 진작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나 북한이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도 저는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북한은, 이것뿐만 아니라, 디즈니랜드라든가, DMZ 내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그러니까 정치군사적인 관계만 좋다고 한다면, 사실 경제관계는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매경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 국토부는 부인했지만은, 어쨌든, 전 박사님 말씀처럼 정치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이 개선되고,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면은,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다는 말씀이죠. 자,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최근에 일본 총리의 특사가 북한을 다녀왔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일 관계가 개선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목도 하고 있는데, 전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은 관심이 있는 게 납치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북한은 거기에 이제 대가랄까, 관계 개선 대가로
뭐 많게는 뭐 200억 달러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실무회담이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 일본 내의 그 여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 9월에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에 갔다 왔고 그 뒤에 또 두 차례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2002년에 다녀온 이후로 일본 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납치를 이제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하고 또 납치자를 이제 몇 명을 데리고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역풍이 불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일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려 들려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일본 총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역풍을 불지 않도록 하겠다고 자신을 한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리가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총리가 힘이 물론 지금 아베 총리는 뭐 70% 이상의 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일본 총리는 이게 1년 정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여론을 끌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 못 한단 말이죠. 그렇다 한다면은 쉽지 않은 거죠. 이런 문제들이 풀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요구한 정도로 그 많은 돈을 또 총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과학사 청산의 마지막 과제로서 북일 수교를 오래전부터 늘 거론해 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납치자 문제도 돈이 걸려 있고 과학사 청산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뭐 박정희 정부 때 대일 청구권 해서 이런 액으로 뭐 150억 달러, 200억 달러 이런 얘기도 오가고 있는데 이 건 역시도 북일 간의 의견 차이가 아직까지 크게 좁혀진 건 없죠. 그렇죠. 뭐 현재로서는 크게 뭐 좁혀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국제정치적인 해석을 하자면 꼭 이 돈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워낙 이제 중국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남북 관계도 잘 풀리지 않고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지금 뭐 거의 미국 그 양자회담을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아주 그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안 나오겠다는 그런 상태고 따라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피난처랄까요?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곳은 일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특사를 받아들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본이 독자적으로 움직인 면도 있지만 역시 이제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일본은 또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특히요. 그렇다 한다면 지나치게 일본이 미국이 앞서서 나가는 걸 또 견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남북 관계 상황이나 또는 이제 북한의 핵 문제 그 해결 태도를 봐가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일본에게 미국 입장에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일본이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북한과 수교하고 그러지는 또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해결된다. 이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북한의 내부 사정을 하나 여쭤보면요. 김정은 체제는 지금 안착한 상태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까? 의견은 엇갈립니다. 역시 아직도 어리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더군다나 이제 경제난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부터는 불만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 군은 군대로 또 그 불만이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안정하다. 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분석하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점점 안착하는 상태로 가고 있다. 군부도 확실히 장악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폭동이나 집단적인 행동들이 밑으로부터 있지 않고 통제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그렇게 쉽게 붕괴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제 보는 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적으로 인간의 미래를 앞으로 예측하기는 쉽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거 여러 가지로 이제 봤을 때 김정은 체제가 그렇게 쉽게 그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비상사태가 생긴다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정은도 경험이 축적이 되고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제 어떻든 최근에 일련의 사태와 관련돼서도 많은 경험이 축적될 거고, 그렇다 본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김정은 체제가 오래가지 못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대북 정책을 펴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90년대 초반에 김일성 주석 사망하고 그때 얼마나 북한 붕괴론이 팽배했었습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대북 정책을 폈던 건데, 그래서 사실은 좀 실패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남북 관계를 끊으면은 1년 내지 1년 반 내에 무릎 꿇고 나올 것이다. 아니면 뭐 어떤 급변 사태가 나오든지 그런 식으로 또 대북 정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은 저는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이거 당권 회담에서 원칙을 중시하고 뭐 다 좋습니다만은 일단 북한이 일단 우리의 그러한 원칙에 항복을 했다.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 뭐 그런 식의 상황 판단은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북한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뭐 정말 단기간 내에 며칠도 되지 않은 상태, 또 몇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힘으로 북한을 제압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뭐 큰 틀에서는 우리가 힘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도 오래된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얕보고 하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북 정책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뭐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뭐 MB 정부하고 비교할 때 뭐 기존은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만은 또 그러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차이점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연장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향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명박 정부와는 뭐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과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지속적인 것은 역시 이제 뭐 원칙을 중시하는 거고 이제 갑과 을이 바뀌어야 된다. 다시 말해 주도권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명박 정부는 물론 이제 나중에는 후반기로 가면 물밑 접촉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또 기본적으로는 대화에 좀 인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겠다.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대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는 비핵 개방 3천이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 개방을 하면 3,000달러를 만들어주겠다 10년 내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핵화 개방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신뢰 프로세스는 반드시 비핵화가 전제 조건인가 하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만 그렇게까지 타이트하지는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와 인도적 지원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 전 박사님. 뭐 이제 남북 간 대화 얘기 끝에 조금 성급한 화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또 다른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좀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전망입니다만은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무조건 전망하는 것은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당선자 시절인가 그 전에 아마 대통령 후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 인가는 하시지 않습니다만은 정상회담도 하겠다, 김정은도 만나겠다, 필요하다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전제 조건들이 또 있겠죠. 장학급 회담이라든가 이제 하위급 회담들이 잘 되고 그런 것들이 잘 되면서 정말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나서 타결을 해야 될 어떤 사안들이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정상회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병진 노선 경제 발전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렇죠. 그 성공 못한다. 구체적으로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김정은 그 제1비서를 겨냥해서 공격을 했었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사실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는 심지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기명 비판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전에는 좀 실명 비판도 나왔죠. 우회적으로 비판하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계래 정부의 대표, 이런 표현까지 해서 상당히 좀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죠. 예. 최고 당국자가. 그래서 쉽게 당장 회담은 어렵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중반기, 박근혜 정부의 중반기 정도 가면은 정상회담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런 문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평소 남북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또 지렛대로 해서 북미 대화로 가는 하나의 길로 삼고자 해왔던 건 사실인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까도 전 박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번 남북 회담이 급진전된 것은 미중 회담, 엊그제 있었던 미중 회담이 하나의 계기가 됐을 텐데 그 과정에서 북한은 북미 대화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결론이 결국은 이제 이번 어제 있었던 수석 대표의 급으로까지 연장시켜서 북한이 자존심을 꺾으면서까지 남북 대화를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속도 조절론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대화에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역시 이제 미국과의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근데 이제 미국은 거의 절대로 지금 안 하겠다는 거죠.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회담은 없다. 그동안에 쭉, 미국 간 또는 북미 간 회담을 해봤지만, 역시나 똑같다. 한결같다,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불신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회담을, 북미 간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지 않을 테니까, 중국이 알아서 한번 책임지고 해봐라. 또는 남한이 그러면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뒤로 좀 물러나 있는 상태거든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북미 직접 대화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것을 이제 북한이 감시하고 또 강하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북미 대화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 다시 또 한반도의 긴장은, 조금 더 올라가는, 긴장 지수가 올라가는 상태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역시 푸는 것은 중국이 좀 힘이 아직도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한반도 문제 논의를 할 건지, 그러니까 압박 수위를 높일 건지 아니면 대화가 강조되는 부분으로 갈 건지, 그것에 따라서 또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걸로 봅니다. 북한은 자기들에 대해서 압박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나오는, 오히려 강하게 나오는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한반도 정세가. 자, 끝으로 이번 남북 당국자회담 무산이 어찌 보면 회담의 성사를 기대했던 특히 이산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큰 실망이 되었을 텐데요. 그렇지만 또 북한도 보류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나 앞서 전 박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기에 이루어지기는 또 쉽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남북이 이런 대화의 직접적인 통로를 마련하고 한 이에서는 회담이 절실한데요. 이런 회담 성사를 위해서 우선 남북 간 당국이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남북한 당국이 정말 통일,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남한은 남한식으로, 북한은 북한식으로 통일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있는 거고, 따라서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번씩 물러서서, 상대방을 제압해서 통일시킨다기보다는 화해협력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역지사지 않은
예, 그런 마음 제서가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말도 좀 절제를 해야 될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다음에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풀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느냐 네가 이기느냐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그 조그마한 거라도 뭔가를 한번 이루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 특히 최고 통치권자의 그런 철학, 통일 철학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 박사님 오늘 아침에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통일연구원 전현준 박사와 함께했습니다.